안녕하세요. 3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 부추교육학원의 부추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시작 잘 하셨죠? 아이들 학교 챙겨 보내시느라 너무 분주하셨을 거고, 또 이미 직장에서 커피 마시면서 일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들 바쁘게 시작된 목요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딸을 학교에다 태워다 주고,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학원에 나와 있는데요. 요 타이밍이 저한테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주제를 조금 올드하게 썼습니다. 스승이 가진 노하우가 중요한 이유. 영어 독해에서 스승이 가진 노하우.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네, 뭐 다른 학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저한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을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어, 네, 영어 강사한테 노하우가 어떤 부분일까요? 물론 이제 독해를 잘 하는 건데, 뭐 어느 학원에서는 독해할 때 이제 코드를 사용합니다. 코드로 나눠서 ABCD처럼 나눠서 그걸 독해에 이제 적용을 해서 뭐 XY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비슷한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가진 노하우는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독해를 잘 할 수 있게. 또 열정이란 말을 하니까 이제 방송을 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되게 저기 개념적인 어떤 말이 아니라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교재를 잠깐 보시면 알아요. 여기 지문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주제를 묻는 문제, 어휘를 묻는 문제, 또 심지어 문법 묻는 문제, 그리고 이쪽 오른쪽 편에 이제 단어를 중요 단어를 정리해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구문 정리, 중요 문장들, 주제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가 영어 교재가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지문을 밖으로 꺼내어 볼게요. 네. 자, 지문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죠? 네,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지문은 아이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은 결론적인 얘기를 아이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 지문을 접근하는 방식조차 잘 모르는데 그 결과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질문을 통해서 지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역방향이죠, 그죠? 지금 주장이 뭡니까? 그럼 아이는 또 거꾸로 다시 들어갑니다. 네, 글로 들어가서 주장이 뭐였지? 그러면서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선지 여러 개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선지를 선택을 합니다. 모든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지문이 막 있잖아요. 네, 글이 막 써있죠. 7, 8문장씩. 많게는 뭐 20문장도 있겠죠. 토플 지문 같은 경우는. 근데 어디를 봐야 되죠? 네, 여기 중간, 끝, 처음. 네, 모든 글은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스킬, 그러니까 지문을 이제 읽어 내려가는 뭐 기술이 조금 생길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글들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지문 해석을 하냐면 대부분 첫 번째 문장을 정말 빠르게 읽어 나가고요. 단어만 몇 개 캐치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대부분은 본인들이 잘 해석이 되는 부분을 위주로 글을 읽어요. 거기서 다행히 여기서 단서들이 결합이 되어서 주장이 나와주면은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그러기가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꾸 진짜 얘기인데 죄송해요. 여기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냥 쓰지 않았어요. 그죠? 이 저자라 그럴게요. 저자가 그냥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글을 쓴 사람이. 첫 문장이 왜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 그리고 이 첫 문장을 해석할 때 A는 B다라고 꼭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A는 B다가 뭐냐면 저는 이걸 이제 구어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말로 할 때 쓰는 표현들이죠, 그죠? 문어체가 아니라. 여담인데 아이들 보고 요약을 하라 그러잖아요, 글을. 그러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는 단어도 아는 단어지만 지문에 나온 단어들을 이제 활용해서 조합해서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고 정리된 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요약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아시겠지만 구어체로 쉽게 편하게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연습을 평상시에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좀 말이 샜는데 이게 이제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첫 문장을 반드시 구어체로 해석을 시킵니다. 됐죠? 그래서 첫 문장이 구어체로 해석이 돼서 본인이 갖고 있는 단어로 가장 쉽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 만나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연결성이 생깁니다. 네, 연결성.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를 아이들한테 일단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트레이닝이란 말이 되게 되게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가 말을 좀 쓰기가 싫어요. 뭐 연습시켜라. 그럼 뭐 선생님은 하는 게 없고 뭐 애들만 시켜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논리를 가르치고 나서 아이들에게 그 논리를 펼 수 있는 교재나 아니 컨텐츠를 갖고 계속 반복 연습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이렇게 연습한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렇게 본인이 아는 단어 위주로 해서 해석되는 문장 위주로 해서 조합해서 주장을 만들어내는 경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지를 보시면 아세요. 선지를 보면은 그렇게 엉뚱하게 주장을 써놓고 오답으로 이제 이끌고 아이들은 매력적 오답에 빠져서 그 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독해 문제 만드는 원리죠. 시험 문제 만드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여기 두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을 A, B로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연결고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제문이 파악이 되면 그 주제문을 A, B를 다시 요약을 해서 선지를 고르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to lessen the risk of investing is to diversify your investments. If you buy different types of stocks, your savings will not be gone if one of your investments fails.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해 보니까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당신의 투자를 다양화시키는 거다.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네요. 당신의 투자를 다양화시키면은 투자 위험이 줄어든대요. 됐죠? 요약이 됐죠? 당신의 투자를 거꾸로 해도 돼요. 투자의 위험을 줄이려면 당신의 투자를 다양화하래요.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당신이 만약에 다른 형태의 주식을 산다면 당신의 투자금은 또는 저금이죠. 저금은 사라지지 않을 거래요. 만일에 당신의 투자 중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 맞잖아요. 두 문장을 읽어봤고 두 문장 간의 연결고리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같은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새로운 내용이 나왔나요?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문장은 뭐다? 저자가 분명히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 문장에서 A는 B다가 요약이 됐죠? 그럼 두 번째 문장과 만났더니 같은 말이었어요. 뭐 영어 조금 하셨던 분들은 예를 든 거잖아요. 가정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주제문이죠? 네, 첫 번째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보죠.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이거 보충문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러면 보세요. 아이들은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해석을 배우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문해력이라고 그러죠.
문해력하고 독해는 상관이 없어요. 네. 단어를 아무리 잘 외우고 단어를 정말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떨어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애는 독해가 안 되죠? 네, 당연히 문해는 되는데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장 간에. 그러면 1번과 2번에서 보충문이면 누가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럼 1번이 중요한 문장이죠. 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주제문을 찾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A는 B다의 구어체로 요약을 하면 쉽게 뭡니까? 투자는 위험이 따른다.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네, 2번이 당연히 답이 되겠죠. 근데 1번을 고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본인이 아는 단어들만 조합해서 답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배경 지식에 집에서 투자를 했는데 뭐 위험했던 집안이 있으면 아빠가 엄마 몰래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됐나요? 그러면은 1번과 2번의 내용의 흐름이 같으면 얘가 주제라는 거를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흐름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효과가 크겠죠, 그죠? 그럼 2번이 주제겠죠. 자,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들은 화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 화를 표현을 해주면 문해력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물은 그들의 고통을 놓아줄 것입니다. 고통을 놓아준다는 얘기는 고통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울면 고통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나면 표현하고 줄이려고 그 고통, 그 다음에 울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문장 연결고리. 이러한 믿음은 유래되고 있는데요. 19세기경의 감정의 이해에서 유래되고 있대요. 그리고 이 내용이 유래된 거죠. 19세기의 감정의 이해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되게 오래전 얘기네요. 더욱 사실이 아닙니다. 뭐보다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보다. 지구가 평평하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사실이 아니면 진짜 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내용이 같아요? 아니요. 1번 문장을 통해서 2번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2번이 주제가 되는 거죠. 1번은 뭐였어요? 누가 그러던데? 어그로? 틀린 말 아니고요. 자, 바로 1번 문장은 인트로라 그러죠. 인트로덕션. 인트로. 그래서 여기서 소재나 배경을 전달한 거죠. 그렇죠? 주장은 아니에요. 그건 이거를 토대로 이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자가 이야기를 끌고 나가겠죠. 그러니 아이들은 2번을 택하면 돼요. 우리 아이는. 남의 아이는 1번 택해도 되죠. 2번을 택하고 정답은 A는 B다라고 간단히 요약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주제를 분노를 표현한다고 분노가 완화된다는 1번이었죠. 완화되는 게 아니다가 2번이었죠.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위험해요. 왜요? 이러한 일단은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의 그 관계성을 배우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늘 그냥 반복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중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재로 공부를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공부를 지속한다면 과는 정말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 차이 진짜 올드한 표현인데요. 정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이 내용을 배우고 나서 저한테 실제로 이제 지문 연습을 시키잖아요. 모의고사 같은 거 시키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지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첫 문장을 이해되셨죠? 네, 이게 바로 아이들에게 시키고자 하는 제 방법이고 이게 스킬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코드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늘 평상시에 신문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꼭 필요한 논리입니다. 논리. 글을 읽어내려가는 논리. 우리 적어도 학원에 다니는 우리 학원 아이가 같은 지문을 보고도 이 학습법, 그러니까 이 지문을 바라보는 인사이트죠. 인사이트 방법을 알 때와 모를 때
그 희열, 그냥 선생님 입장에서의 희열은 말도 못합니다. 아이가 몰입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문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사라지고 맞춰가고요 문제들을. 그럴 때 제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님들은 곁에서 얼마나 대견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열정을 말한 거였어요 처음에. 네. 두서없이 좀 또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그래도 조금의 다니고 계시다면 아이가 여기 안심과 안도감과 그리고 또 기대감이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되게 많은 얘기가 있어요, 어머님들. 진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정말 오늘은 그냥 시작 부분만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여드렸습니다. 놓치지 않고 학습을 잘 시켜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날 겁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목요일 또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조금 더 다듬어진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